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수업을 이제 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해질녘의 뮤지컬에서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뮤지컬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방송이 뮤지컬 입문서가 되길 바라면서 9월 12일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 시작하겠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꿈같은 여름방학이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방학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아침 수업이 있을 때면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비틀비틀 걸어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방학이 끝나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학우 여러분을 라디오 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죠. 2달 만에 다시 이야기 나눌 생각을 하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뮤지컬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제 알고리즘은 뮤지컬 관련 쇼폼 영상들로 가득했는데요. 중독되다 보니 어느새 원곡을 찾아서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뮤지컬은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바로 시카고입니다. 뮤지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시카고 하면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시카고 불스나 시카고 피자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시카고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지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자극적인 기사만을 쓰는 언론은 범죄자를 스타로 띄워주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만큼 황금 만능주의가 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카고의 소재가 된 실제 사건인 쿡카운티 공판으로 앞서 말했던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뷰라 아난과 벨바게르트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공판을 보고 분노한 당시 기자였던 모린 댈러스 와킨스가 희곡을 만들었고 이후 1975년 6월 3일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시카고의 줄거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이야기에 앞서 전주에서도 시카고가 공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공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로 먼저 시카고를 봤는데요. 뮤지컬의 넘버라든지 미장센이 인상 깊었습니다. 뮤지컬로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미 매진이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작품은 벨마 켈리가 살인사건으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벨마 켈리는 여동생 베로니카 켈리와 함께 공연을 하며 전국 투어를 다녔지만 어느 날 여동생과 남편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주인공 록시아트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가구 외판원 프레드 케이슬리와 내연 관계를 즐기던 중 어느 날 프레드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한 나머지 프레드를 총으로 살해하면서 쿡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죠. 벨마 켈리와 록시아트는 함께 쿡카운티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녀들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매력적인 변호사 빌리 플린이 등장합니다. 빌리 플린은 대중의 시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 플레이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록시와 벨마의 사건을 이용하여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록시는 매력적인 미모로 인해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벨마는 록시와 함께 협력하여 듀엣 공연을 제시하지만 록시는 모든 인기를 독식하기 위해 벨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록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곧바로 다른 살인사건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웠던 록시의 인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그녀를 향했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으로 쏠리면서 순식간에 잊혀집니다. 살인사건과 뛰어난 외모로 인기를 얻었다가 또 다른 자극적인 사건으로 인기를 잃는다니 정말 어질어질한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시카고의 주역에는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초연됐는데요. 당시 록시아트 역에는 전수경, 최정원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벨마 켈리 역에는 가수 인순이 씨가 캐스팅되면서 당시의 파격적인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빌리 플린 역의 허준호 배우와 주성중 배우가 캐스팅되었는데요. 허준호 배우가 부른 All I Care About을 우연히 들어보았는데 허준호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와 함께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한국 초연은 현재 브로드웨이 시카고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시카고의 한국 초연은 스토리와 음악만 그대로 사용하고 소품과 각종 연출은 한국 제작진이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와 스태프에 의하면 지금의 시카고와 달리 우리만의 색채가 강한 작품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볼 수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브로드웨이와 같은 모습의 공연은 2007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00년 이후 7년에 가까운 공백이 있어 한국 시카고의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연 당시 록시아트 역을 맡았던 최정원 배우가 벨마 켈리 역으로 다시 캐스팅되었는데요. 록시아트 역에는 옥주연과 배혜선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2007년 공연도 긴 공백과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 무색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같은 해 10월 대구광역시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첫 지방 공연까지 많은 인기와 함께 마쳤습니다. 많은 시즌을 거쳐 2021년 시즌부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배우들이 캐스팅되었는데요. 록시아트 역에는 아이비, 티파니 영, 민경아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벨마 켈리 역에는 최정원, 윤공주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빌리 플린 역에는 박건영 배우와 난 대학시 짤묵집바를 전공했단 사실을 불렀던 배우로도 유명한 최재림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배우마다 캐릭터를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뮤지컬이라도 느껴지는 감정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현재 여러분은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지는 시간, 해질녘의 뮤지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뮤지컬의 꽃, 넘버입니다. 다음으로 얘기해볼 주제는 앞서 말했듯이 뮤지컬 넘버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넘버, 뮤지컬에 어떤 숫자가 있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와는 사실 많은 관계는 없는데요. 뮤지컬 넘버란 바로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OST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같이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뮤지컬만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뮤지컬 넘버를 많이 얘기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올드 재즈입니다. 벨마의 보컬로 끈적하고 퇴폐적인 분위기의 넘버입니다. 1920년대 중반 시카고, 보드빌 배우인 벨마 켈리는 남편과 여동생이 놀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둘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당일 밤 공연의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노래가 끝난 후 벨마는 결국 살인죄로 체포되는데요. 그 사이에 관객들은 코러스걸 록시아트가 내연남 프레드 케이슬리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뮤지컬이 전개됩니다. 두 번째 넘버는 셀블럭 탱고입니다. 벨마와 록시가 수감된 쿡카운티 교도소에서 펼쳐집니다. 벨마를 포함한 6명의 살인범들의 사연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남편 또는 애인을 죽였지만 다들 죽어도 쌌다. 그러니까 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죄는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인데요. 뭔가 사연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넘버입니다. 그와 별개로 6명의 목소리와 안무, 탱고 느낌의 멜로디가 정말 강렬해서 기억에 남는 넘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라이 케어 어바웃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넘버 중 아는 분이 가장 많은 넘버일 것 같습니다. 바로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최고급, 시가도 부분이 정말 많은 인기를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넘버는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빌리 플린이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본인에게는 온갖 사치품보다 자신의 의뢰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최재린 배우가 성대를 긁으면서 멋있게 소화했는데요. 네티즌의 반응 중 누가 봐도 최고급 시가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라는 댓글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건영 배우가 해석한 버전이 더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소개해드릴 마지막 넘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보스 리치도 포더건인데요. 이 번호는 빌리 플린 역을 맡은 최재린 배우의 복화술로 유명한 넘버입니다. 내용은 록시의 기자회견에서 빌리는 록시를 대신하여 복화술로 록시의 입장을 대변하는데요. 기자들은 록시가 입모양으로 말하는 동안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 적습니다. 자극적인 것만 쫓고 욕망에 물들여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넘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져보는 시간.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미국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뮤지컬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의 시카고와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시카고의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범죄자가 스타를 꿈꾸고 결국엔 인기를 얻는 어질어질한 매운맛 세계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시카고를 빛내주는 배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스타 배우들이 거쳐갔고 여전히 2000년 초연되었던 시카고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뮤지컬의 꽃, 뮤지컬 넘버도 알아보았죠. 여느 뮤지컬 넘버와 달리 대부분의 넘버가 재즈 장르였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라이 케어 어바웃이 가장 선호하는 넘버인데요. 하고 여러분은 어떤 넘버를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뮤지컬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정재인, 진행의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